사이시옷을 오늘 한번 정말 진짜 완벽하게 딱 종결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은요,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해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사이에 시옷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사이에 시옷이 나타나. 그럼 말 그대로 시옷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타나냐, 어떤 조건일 때 나타나냐, 이걸 좀 따져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이시옷 현상은 우리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합성어에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단 1차 관문이 열린 건데요. 합성어라는 게 뭔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걸 그냥 외우는 거죠. 자, 여러분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을 더해서 만드는 게 합성어예요. 어근은 또 뭐예요?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해하려면 너무 빡세니까 쌤이 좀 간략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줄게요. 합성어에서라는 건요, 반대말을 파생어라고 보면 돼요. 파생어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돼. 여러분 파생어는 뭐냐? 얘는요, 어근에 접사가 들어가는 일들이 파생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접사가 쓰이면 일단 사이시옷은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는 못 쓰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근데 그 합성어에 어근과 어근 두 개 중에 최소 하나는 고유어여야 돼요. 고유어. 두 개 다 한자어 조합이면은 사이시옷 현상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어근 중에 하나는 고유어, 둘 다 한자어면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발음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발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서 배웠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발음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발음 조건, 두 번째 발음 조건, 세 번째 발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요, 그냥 갑자기 된소리가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된소리라는 거 뭔지 아시죠? 쌍자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는 건 여러분, 덧생겼다는 거는 없는 게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덧니 생각해보세요. 덧니도 이 위에 이 하나 더 나는 걸 덧니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는 게 있어요. 니은이 두 개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번, 2번, 3번을 다 충족하면 사이에 시옷을 첨가한다. 이게 사이시옷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연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학교 가는 길을 등교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등교와 길, 합쳐진 말이네요. 근데 둘 다 어근이에요. 둘 다 접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조건 충족했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최소 하나는 고유어여야 돼요. 여러분 등교와 길 중에 고유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길은요, 한자로 도라고도 하고 로라고도 하는데 일단 길은 우리말 고유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조건도 충족했죠. 자, 세 번째, 된소리 발음 나나. 여러분 이거 발음해보세요. 여러분 등교길이라고 해요? 야, 등교길에 너 봤어? 이렇게 말해요? 등교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우리 뭐라고 하냐면 등교길이라고 해요. 등교길. 여러분들이. 그쵸?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을 했네요. 그럼 뭘 첨가해요? 시옷. 근데 여러분 시옷을 어디에 첨가해요? 사이에 첨가한대. 여러분 사이가 어딘데요? 여기가 사이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 등, 교, 시옷, 길, 등교길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교길을 다시 음운 변동으로 발음을 돌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음운 변동 다 배웠죠? 자, 등, 교, 디귿, 길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쌤이 왼쪽에는 이렇게 발음을 적었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적었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사전에 검색해보세요. 둘 다 됩니다. 여러분 사이시옷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살짝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잘 봐. 사이시옷을 왜 써? 된소리로 발음하니까 써. 근데 된소리로 왜 발음해? 이렇게 하면 된소리 발음 나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 또 말하자면은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봐. 우리가 등교길은요, 등교의 길이잖아요. 이게 중세국어 때는 이 의에 해당하는 게 시옷이었던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시옷에 의해서 옛날에는 이게 된소리가 발음 났던 게 지금 사이시옷 현상으로 자리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뭐가 있을까? 자, 코 플러스 날이 있어요. 코 플러스 날. 자, 여러분 코 플러스 날이니까 어근 합쳐진 말인데 둘 다 접사가 아니에요. 그럼 1번 조건 충족했죠. 자, 두 번째
둘 중 최소 하나는 고유어야 됩니다. 뭐가 고유어일까요? 그쵸? 여러분, 날도 고유어지만 코도 고유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 발음 어떻게 합니까? 코날이라고 해요? 야, 너 진짜 코날이 높다. 너 코날이 어떡하네.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콧날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쵸? 자, 뭐가 덧났어요? 여기요. 니은 소리가 덧났죠. 자, 그럼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이 니은은요, 원래 있던 니은이니까 덧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보고 또 니은 소리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쵸? 자, 여러분, 얘는 원래 있었던 거고 니은이 새롭게 생겼네? 그럼 뭘 첨가한다? 그쵸? 시옷을 어디에? 사이에. 그럼 사이는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콧날이라고 적어야 맞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볼게요. 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뭐가 있을까? 나무 플러스 잎입니다. 자, 여러분, 나무 플러스 잎, 어근이죠. 자, 근데 둘 중 최소 하나는 고유어야 되는데 일단 나무가 확신의 고유어죠. 그쵸? 여러분, 잎도 고유어죠. 잎, 엽자 따로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를 발음은 어떻게? 나무잎 이렇게요? 나무잎 안 하죠? 잎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자, 그럼 보면요. 여기에 니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죠.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세요. 니은 이렇게 발음하니까 니은 소리가 덧났다라고요. 그럼 뭘 첨가합니까? 사이 시옷을 어디에 첨가합니까? 사이에 첨가한다. 그래서 나뭇잎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건데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나올 때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사이 시옷이 잘못된 걸 찾으라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가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파생어에서는 접사가 들어가면 사이 시옷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접사가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 자, 우리 해 플러스 님이 있어요. 쌤이요, 입 짧은 햇님이라는 그 유튜버 분의 그 먹방을 되게 자주 봤거든요. 그분이 막 코스코 가시고 트레이더스 가시고 이러면 저 막 열심히 보고요. 따라 사요. 그분이 보장하는 맛있는 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분이 입 짧은 햇님이라고 쓰시는데요. 해 플러스 님에서 님이요, 접사예요. 따라서 사이족 현상 1번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햇님이라고 쓰면 안 되고 해님이라고 써야 돼요. 입 짧은 해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해님이라 발음은 되지만 쓰는 거는 해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자, 우리가 한자어 조합인데 사이조 잘못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있겠네요. 자, 초 플러스 점. 우리 카메라 같은 거 볼 때 초점이 안 맞아 이런 말 쓰죠. 근데 그거는 초점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요, 초점이라고 쓰면은 안 돼요. 얘도 한자기 때문에 얘는 사이숏이 안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자어 조합인데 근데 또 특이하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6가지가 있어요. 그건 또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얘는요,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야. 곡간, 착간, 퇴간, 횟수, 숫자, 새빵 이렇게 6개는 사이시옷을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간이 3개, 숫자 관련된 거 2개, 방 하나 이렇게 외우세요. 그쵸? 곡간, 착간, 퇴간. 그럼 원래는 뭐였냐면요, 고 플러스 간이었다는 거야. 고 플러스 간. 간이 한자고 고도 한자인 거야. 얘는 차 플러스 간. 퇴 플러스 간인 거야. 여러분, 퇴마루라는 말 들어봤죠? 퇴마루라는 한옥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요, 원래 퇴라는 한자와 마루라는 고유어가 붙어서 사이숏이 제대로 쓰인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얘는 퇴 플러스 간이 둘 다 한자인데도 그냥 사이숏을 인정해준 예외다. 횟수도요, 회 플러스 수예요. 수 플러스 자고 세 플러스 방인데 다 예외적으로 사이숏을 인정해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한자어 조합은 싹 다 안 되는 거고요. 접사 들어있는 애들은 싹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걸 쭉 잘 봐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음 조건에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머리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말, 그쵸? 머리말, 꼬리말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머리말은요, 애들이 머리말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 자, 볼게요. 머리 플러스 말 둘 다 어근이니까 얘는 접사가 없어요. 그럼 1번 조건 충족됐죠. 두 번째, 고유어? 있죠. 고유어 무조건 되네요. 세 번째, 발음도 여러분들이 머릿말이라고 해요. 머릿말. 근데 이게 왜 사이숏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얘가 틀린 거예요. 발음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말이 아니라 머리말이라고 해요. 머리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이번 시험에서 사이숏을 잘 맞고 오늘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